만약 당신이 크레아티닌을 1.8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 테니까요. 고기를 줄이고 소금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매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1.5에 도달한 당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1.5에 도달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리고 그 생각과 동시에 지난 몇 달간 했던 관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먹고 염분도 조금 더 신경 안 쓰고 약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1.7, 1.8, 심지어 1.9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서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되고 심한 후회에 빠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1.5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수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당신이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아티닌을 1.5로 낮춘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면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된 걸까? 목표를 달성한 걸까?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1.5는 여전히 정상 범위인 1.0에서 1.3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당신이 1.8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온 것은 완치를 위함이 아니라 더 악화되지 않게 멈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에 도달한 당신의 신장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치 가파른 산에서 중간 지점에 도달한 등산객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에서 1.5로 내려오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5에서 다시 1.8로 올라가는 데는 단 몇 주밖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장 기능의 악화는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낮춘 것은 신장의 손상된 부분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남은 정상 신장에 주는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즉, 신장 자체는 여전히 손상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관리를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단 1%도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2%가 신장에 추가 부담을 주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5라는 수치에 도달했을 때 의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좋아졌네요 혹은 목표치에 도달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아진 것입니다. 1.8은 신장 기능이 약 40% 정도만 남은 상태였고 1.5는 약 50%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50%의 신장 기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일반인처럼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먹는 양의 단백질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섭취하는 양의 염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처럼 아무 약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1.5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현실입니다. 의사가 좋아졌다고 말한 것은 더 이상 악화될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지 이제 제약 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식단, 했던 관리, 했던 조심스러움, 그것을 그대로 계속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 1.5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1.8에서 1.5로 내려올 때의 그 관리 수준을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오면서 단백질을 얼마만큼 제한했을까요? 아마도 하루 40에서 50g 정도로 제한했을 겁니다. 고기도 거의 안 먹고 계란도 하루 1개 정도, 생선도 조심해서 먹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요? 1.5까지 낮춰졌으니까 이제는 좀 더 먹어도 되겠지? 혹은 근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인데 이제는 단백질을 좀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당신의 신장이 견딜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1.8일 때나 1.5일 때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손상 정도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최영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1.8을 1.5로 내렸어요. 병원에서 단백질을 40에서 50g으로 제한하세요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고기도 끊고 단백질 분말도 끊고 열심히 관리했던 거죠. 그런데 1.5에 도달한 순간 그분의 마음이 조금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여보, 이제 고기도 조금 먹지? 근력이 떨어지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네, 이제 좀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셨고 그날부터 고기를 조금씩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 소시지 하나, 저녁에 소불고기 한 줌, 계란 2개. 1개월 뒤 검사 결과는 1.6이었습니다. 2개월 뒤는 1.7이었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고기를 조금만 먹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신장에게 단백질은 음식이 아니라 폐기물의 원천입니다. 당신이 먹은 단백질 1g마다 신장은 그것을 분해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1.5의 신장 기능으로는 그 폐기물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합니다.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그 단백질 섭취량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하루 45g이었다면 지금도 45g이어야 합니다. 50g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장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력 감소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우선순위는 근력 유지가 아니라 신장 유지입니다. 신장을 잃으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반면 근력 감소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염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뭘 포기했을까요? 아마도 짠 음식을 포기했을 겁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 젓갈, 라면.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염분이 신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8일 때 이런 짠 음식을 먹었다면 그 영향은 며칠 안에 혈압 상승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그것이 크레아티닌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1.5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장은 여전히 그 짠 음식들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염분 섭취를 줄임으로써 신장에 주는 부담을 줄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1.5에 도달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제 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염분 관리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소금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반찬을 만들 때 원래 정도로 맛을 내려고 한다든지 찌개를 먹을 때 국물을 조금 더 마신다든지 심지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라면 같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박인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1.8을 1.5로 내렸어요. 병원에서 하루 나트륨 2.3g 이내로 제한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5에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를 위해 들어왔는데 혈압이 145, 88이었어요. 평소에는 130, 75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싱겁게 먹었는데 자꾸만 싱거워서요. 그래서 조금씩 양념을 더 넣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먹으니까 가족 입맛에 맞춰야 하고 혈압이 올라간 것으로 충분히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는 1.6이 되어 있었어요. 여사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느끼기에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는 그 맛의 정도가 정확히 당신의 신장이 견딜 수 있는 염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당신의 신장에게는 과부하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그 싱거운 식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2.3g 이내. 이것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약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오면서 약에 대해 얼마나 조심했는지 기억하세요.
감기약을 먹으려 해도 이게 신장이 괜찮을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소화제를 먹으려 해도 약사에게 확인했을 겁니다. 영양제도 함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1.5를 만들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약들, 즉 일반 감기약, 소화제 같은 것들은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1.8일 때 만약 당신이 이런 약들을 함부로 먹었다면 신장은 더 빠르게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에 도달한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조심스러움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낫지 않았나? 하면서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 중 김동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8을 1.5로 내리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했어요. 약 하나도 함부로 먹지 않았고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1.5였던 거죠. 1.5에 도달한 뒤 그분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통이 생겼을 때 병원을 가기보다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기약 수준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바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2개월 뒤 그분의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는 1.7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하다가 진통제를 먹었나? 라고 깨달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물의 대사도 느려집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당신의 몸에는 더 오래 남아있고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첫째, 모든 약에 대해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기약도, 소화제도, 영양제도. 약국에 갈 때마다 약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신장이 약한데 크레아티닌이 1.5입니다. 이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둘째,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최소한 3개월마다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장이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6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그때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진을 미루면 나중에는 1.8, 2.0까지 올라간 뒤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 1.5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1.8에서 1.5로 내려올 때의 그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물에 대해 계속 신경 쓰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수치 추세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무서운 이유는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먹으면 신장에 폐기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염분을 조금 더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당신의 신장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여름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찬 음료를 자주 마시고 얇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몸이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미라라는 여사님. 1.8에서 1.5로 내렸는데 1.5에 도달한 뒤 한 달 뒤에 1.6으로 올라갔습니다. 2달 뒤에는 1.7, 3달 뒤에는 1.9.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차이는 미묘했습니다. 고기를 조금씩 더 먹고 국물을 조금 더 마시고 감기약을 한두 번 먹고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신장에게는 그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1.8에서 1.5로 내려오면서 배운 절약의 상태를 벗어나면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 이재훈이라는 분. 1.8에서 1.5로 내렸는데 1.5 상태에서 반년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관리를 그대로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정말 잘 지켜내고 계신다고 칭찬했어요.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리를 풀었는가, 안 풀었는가입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온 것은 진짜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1.5는 당신이 유지해야 할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단백질 섭취량, 그것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염분 제한, 그것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약물 조심, 정기검진, 그것을 유지하세요. 조금씩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기 한 점 더, 국물 한 숟가락 더, 약 한 번 더. 그 한 번, 한 점, 한 숟가락이 모여서 당신의 신장을 다시 1.8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신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당신의 행동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고기를 좀 더 먹고 국물을 좀 더 마시고 약도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식단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하세요. 1.8에서 1.5로 내려올 때 했던 그 식단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꺼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이 그것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둘째, 모든 약에 대해 다시 한번 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약들이 정말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정기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1.8에서 1.5로 내려온 그 노력, 그 인내, 그 헌신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1.5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1.5를 지키는 전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1.8에서 1.5로 내려오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1.8에서 1.5로 내렸는데 지금 관리가 힘들다. 이런 점이 어렵다라는 공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1.5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조금씩 낮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